감정만 조절했어도 우린 달랐을까요? 그 질문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앞질러 달려갔던 그날, 상대를 이해하기 전에 내 감정부터 쏟아냈던 그 순간, 그리고 결국 감정이 부딪힌 자리에 관계가 깨져버리고 난 후에야 나는 묻게 되죠. 그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자꾸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왜 나는 가장 서툴렀을까요? 말하고 싶었던 건 날 이해해줘였는데 결국 들려준 건 왜 나를 몰라줘라는 원망이었고, 품고 싶었던 건 따뜻한 위로였는데 자꾸만 뾰족하게 흘러나오는 감정에 사랑도 함께 다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감정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감정은 참 묘해요. 가장 나답고 가장 솔직한 것 같지만 때로는 가장 나를 어지럽히고 가장 사랑을 멀어지게 하기도 해요. 오늘 이 시간은 감정 조절이 어려운 나, 사랑 안에서 무너졌던 나를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고, 감정을 잘 다루는 법은 누구에게나 조금 늦게 배워지는 거라는 걸 함께 느끼게 되기를 바라요. 감정 약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당신에게 조용한 처방을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마음속 이야기를 함께 펼쳐볼까요? 사랑은 설렘으로 시작되죠. 처음엔 그 사람의 말투, 눈빛, 조금 어색한 손길조차도 설렘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가끔은 내 감정이 그 사람보다 앞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가는 감정이 사랑을 지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감정이 커져만 갈까? 사랑하면요, 조금 더 자주 확인하고 싶고, 조금 더 많이 보고 싶고, 조금 더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연락을 늦게 하거나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어디선가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혹시 마음이 식은 걸까? 이제는 나한테 지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 불안은요, 진짜 그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리기 때문이에요. 감정이 커질수록 나는 더 작아졌어요. 어떤 청취자분의 사연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내가 또 망칠까봐. 그래서 자꾸 확인하게 됐고, 그 사람도 점점 지쳐갔어요.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요? 그건 감정이 폭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감당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의 감정을 미처 다 안아주지 못할 때 그 감정은 상대에게 향하게 돼요. 너무 큰 기대, 너무 빠른 실망, 너무 조급한 표현으로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적 특징. 애착 불안. 어릴 적 안정적인 애착 경험이 부족했을 경우 사랑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몰라라는 감정이 논리보다 앞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낮은 자존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사소한 침묵에도 버림받았다는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감정이 갑자기 커지고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감정 표현의 학습 부족. 어릴 때부터 감정을 표현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터뜨리는 방식밖에 모르게 됩니다. 나는 왜 이토록 감정적인 사람일까? 감정이 많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섬세하다는 건 사랑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죠.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건 억누르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감정을 다정하게 알아차리는 연습,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꺼내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은 나를 망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말하러 오는 거예요. 당신이 울컥했던 그 순간, 화를 냈던 그 순간, 자꾸만 혼자 흥분했던 그 순간,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감정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나 너무 외로워. 좀 안아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 그 감정들이 말로 바뀌지 못해서 그저 눈물과 소리로 나왔을 뿐이에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은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감정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지나갔을지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아팠던 감정을 통해 우리는 나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도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감정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고 그건 분명히 사랑을 깊이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난 왜 이럴까 자책한 적 있으신가요? 감정 조절이 힘든 것보다 더 큰 아픔은 감정이 터진 후에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서 라고 스스로를 깎아버릴 때입니다. 이런 마음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내 안 깊숙이 있는 자존감의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 폭발이에요. 우리는 자주 자존감이라는 말을 듣지만 막상 내 자존감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드물죠.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치 있다고 느끼는지 그 마음의 깊이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주는 칭찬이나 사랑과는 별개로 내 안에서 자라는 나만의 밑바탕이에요. 자존감이 낮다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보통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 생각들은 가만히 두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로 변해 돌아옵니다. 이런 마음은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더욱 무겁고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자존감과 감정 조절의 연결고리. 자존감이 낮으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불안과 두려움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지도 몰라라는 불안은 감정의 폭발로 쉽게 이어집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강해져서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욱 깎아내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 결과 감정은 내 안에서 정체되고 폭발할 준비만 하게 됩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사랑 패턴, 과도한 집착과 확인 욕구,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커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크게 반응합니다. 자기 희생과 감정 억압,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에게 맞추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쌓이고 터져버립니다. 자기 비난과 반복되는 후회, 싸움이 생기면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관계 회복이 아니라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내 안에 내면 아이와 만나기. 심리학에서 말하는 내면 아이는 과거 상처를 가진 어린 나의 모습입니다. 이 내면 아이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이 불안정했거나 자주 혼났던 경험이 있다면 성인이 된 지금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운 순간들은 그 내면 아이가 불안해서 SOS를 보내는 신호입니다. 구체적인 자존감 회복법 마음의 공간 만들기. 1.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느낀 감정을 가감없이 적어보세요. 내 안에 무엇이 불안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구체적인 단어로 마주하는 것은 감정을 객관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나에게 다정한 말 연습.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처음엔 어색해도 매일 반복할수록 내면의 작은 빛이 켜집니다. 3. 건강한 경계 세우기. 자신을 지키는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야. 이건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 허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진 씨는 항상 상대방에게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눌러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작은 갈등의 감정이 폭발했고 그 후로 상대방은 멀어졌어요. 수진 씨는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 비난했지만 감정 약국과의 상담 후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다음 연애에서는 감정을 더 차분히 표현하며 상대와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었죠. 자존감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마음속 깊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그 사랑은 결국 누군가에게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당신의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오늘 당신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감정 표현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감정은 숨기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이면 안 돼. 이성적으로 행동해야지. 뇌과학자들은 말하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뇌의 편도체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이성적 사고를 관장하는 전전두엽은 그걸 따라가기도 벅차다고요. 이로 인해 우리는 쉽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 참거나 폭발하거나 두 극단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감정 어휘력의 힘. 단어를 제대로 알면 감정이 단단해집니다. 예를 들어 화났다보다 속상하고 실망했고 버려질까 봐 무서웠다라고 말한다면 내 마음 자체가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놓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내 감정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요. 즉, 감정 거의 다루기 전에 첫 단계는 지금 나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 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히 한 문장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의 맥락과 요청한 행동까지 포함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연락하지 않아서 조용한 하루를 보냈어. 그동안 나는 외로웠고, 앞으로는 조금만이라도 응답이 늦을 때, 바빠서 답이 늦어 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이 문장엔 내 감정 외로움, 내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앞으로 원하는 방식까지 감정 소통과 성장의 구조가 잘 드러나 있어요. 심리학 관점에서 본 감정 표현이 갖는 힘, 공감받는 경험의 뇌작용, 감정 표현 상대의 공감 또는 이해, 오르프렉털 영역이 활성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마음이 실제적으로 안정됨, 애착이론과 감정인식,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어릴 때 감정을 말하고 부모가 들어주고 이해해줬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 결과 감정 표현이 곧 연결 방식으로 내면에 자동화되어 있죠. 반면 불안회 피올란형 애착을 가진 경우는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순간 내려놓는 일이 너무 버거워도 웬만해선 감정이 묻어날 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꺼낼 때 상대에게 짐 될까? 내 마음이 더 타격받을까? 하고 먼저 두려워합니다. 하이데거 자기다운 실존은 솔직함에서 시작된다. 감정을 말하지 못한다는 건 자기 감정을 숨기는 일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가 나인 것에서 멀어집니다.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순간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고 자신에게도 하나의 해방이 됩니다. 한나 아렌트 진정한 소통은 서로 다름을 마주하는 것. 감정을 꺼내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서로의 차이를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차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의 자존감은 보상이 아니라 공감이 가능한 존재로서 확인됩니다. 1단계 감정인지. 지금 나는 정말 외로운데. 2단계 감정 이름 붙이기. 외로움, 슬픔, 서운함이 함께 있어. 3단계 아이메시지 구성. 나는 내가 연락이 없을 때 외로웠어. 4단계 공감 요청. 혹시 어떻게 들렸을까? 내 생각 듣고 싶어. 5단계 요청 포함. 앞으로는 그렇게 돼도 알려주면 좋겠어. 예시 상황. A 오늘 왜 연락이 늦었어? P 침묵 나는 조금 외로웠어. 내 생각 때문에 마음이 바깥에도 머물렀어. 넌 어떻게 느꼈어? 이후 어의 반응이 생각 못했는데 미안해 앞으로 주의할게 라면 이 대화는 감정이 폭발이 아닌 연대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감정 표현은 선택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오히려 준비된 감정 표현이 폭발보다 덜 부담스럽고 상대도 더 수용적으로 바뀝니다. 두려움 어떻게 다룰까? 내 감정이 이상해 보일까? 자기인식부터 내 감정도 나에게 의미 있다. 상대가 거부하면 어쩌지? 감정은 연결의 시작임을 기억. 나만 노력하는 건 아닐까? 감정 소통의 의미는 관계 함께 성장임을 이해. 오늘 나는 이렇게 느꼈어. 너에게 말해도 괜찮아. 이 문장 하나로도 나의 감정이 인정받고 내가 말해도 괜찮다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너를 짓누르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감정은 다루기가 어려워도 표현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더 깊고 당신 자신은 더 단단해집니다. 사랑은 생각보다 더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특히 감정 조절이 서툰 사람에게 사랑은 전쟁 같고 또 때로는 전부를 잃는 무대 같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때 화만 안 냈어도 내가 참았더라면 감정만 조절했어도 그 사람은 안 떠났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중요했던 거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감정을 다룰 줄 몰랐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음엔 서툽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 상처를 통해 조금씩 배워갑니다. 감정은 사실 사랑을 지키는 신호예요.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이 그 관계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질투 그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분노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불안 사랑이 식었을까 봐 겁이 나서. 모든 감정은 사랑하고 싶다는 간절한 표현의 다른 얼굴이에요. 당신은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의 방식이 상처가 되지 않으려면 솔직한 감정과 무작정 쏟아내는 감정은 다릅니다. 전자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길이지만 후자는 벽을 세우고 밀어내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마음속에 먼저 써보기. 지금 내 기분이 뭐지? 왜 이 감정이 생겼지? 이 감정은 어떤 말을 원하지?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말하지 마세요. 숨을 고르며 잠깐 내가 지금 흥분했구나를 인식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외롭다고 느껴. 이 상황이 나에겐 힘들게 느껴져. 비난이 아닌 감정 설명으로 전달하면 상대도 방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통제 안 될 땐 자존감이 무너진 신호일 수 있어요. 감정이 자주 폭발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건 사랑보다도
나 자신이 무너지기 쉬운 상태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무섭고, 그래서 더 많이 확인받고 싶고, 이럴 땐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안아줘야 해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세요. 지금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나? 사랑받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가 날 먼저 사랑하고 있나? 지금 내 감정은 정말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의 상처 때문일까? 이런 질문이 감정의 물꼬를 조용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감정이 아닌 태도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늘 좋은 기분일 순 없어요. 하지만 늘 좋은 태도를 가질 순 있습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불안해도, 그걸 다루는 방식이 따뜻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말하면 둘 다 덜 다칠까? 이 순간 나도 상대도 지킬 수 있는 말은 뭘까? 이 생각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관계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내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야. 이걸 마음속에 한 줄로 새겨두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정이 올라올 때 숨을 고르고 말을 가다듬고 사랑을 지켜내 보세요. 감정은 당신을 망치지 않아요. 감정은 사람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제대로 들여다보이지 않을 때, 감정이 상대에게 무작정 던져졌을 때, 그때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지 마세요. 그저 다정하게 꺼내고 부드럽게 나누고 상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잘 표현하고 잘 돌아보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감정 조절이 힘들었던 사랑을 지나 이제 놓아주어요, 우리. 당신도 그런 적 있죠? 도무지 멈출 수 없었던 감정, 붙잡고 싶은 사람, 떠나가는 걸 알면서도 무작정 따라가던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절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했던 감정이 어느 날 문득 나를 다치게 만들고 있었던 걸 알게 되죠. 사랑하려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사랑은 자꾸 내 자존감을 깎아가면서까지 붙잡아야 하는 싸움이 되는 걸까요? 감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의 사랑은 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자꾸 확인받고 싶을까? 왜 혼자 있을 땐 더 그립고 무서울까? 그건 사랑보다 더 깊은 결핍이 사랑인 척 내 감정을 휘감았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 말하죠. 사랑 중독에 빠진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려 해요. 하지만 진짜 치유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떠나고 난 뒤에야 시작됩니다. 어떤 사랑은 놓아주는 게 맞아요. 그게 실패도 아니고 도망도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지 않기 위한 존중의 선택일 뿐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사람을 포기했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해도 돼요.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랑을 붙잡는 건 감정 때문이고 놓아주는 건 이성 때문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놓아주는 용기는 이성도 감정도 아닌 나를 지키고 싶은 본능에서 나와요. 붙잡고 있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내가 원했던 감정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 외롭지 않고 싶은 마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 모든 감정이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옷을 벗고 감정 자체를 돌봐야 할 때예요. 울고 싶으면 울고, 그리우면 인정하고, 아프면 멈추고.
그렇게 감정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감정은 감옥이 아닌 치유가 됩니다. 이별을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감정을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정하게 껴안는 연습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요, 변할 수 있어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도 마음의 구조를 조금씩 알면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을 먼저 말하지 않고 먼저 느끼는 사람이 되고 사랑에 무너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놓아주는 사랑은 끝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사랑이 지나가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자기 회복이라는 더 큰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감정 약국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했고, 당신의 사랑은 진심이었으며, 당신의 이별은 용기였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